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분양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매매 시장도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팔지를 않아서 매수를 못해서 매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차 시장만 돌아가고 있고 매매 시장은 거의 빙하기, 암흑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자들이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매수자들은 언제 시장에 다시 나타날까요? 이 매매 시장은 언제 다시 활성화가 될까요? 공사장이 알려드립니다. 매매 시장은 이때부터 활성화가 될 거예요. 지식산업센터 매매 시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크게 금리하고 임대료입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매매 시장은 이렇게 침체가 돼 버립니다. 금리와 매매 시장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고금리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은 이 암흑기 안으로 파고들어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임대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매매 시장도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임대료하고 매매 시장은 정비례 관계에 있어요. 근데 지금 임대료는 어때요? 공급이 과잉되면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이렇게 밑에 있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매매 시장도 똑같이 요 밑에 처박혀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금리와는 매매 시장이 반비례 관계, 임대료와 매매 시장은 정비례 관계인데 금리는 높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낮고 임대료는 낮기 때문에 매매 시장도 낮고 그래서 매매 시장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매매 시장이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서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거를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금리부터 어떻게 변화했을 때 매매 시장이 살아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통한 매매 시점이에요. 가정을 할게요. 전용 면적 30평 제조용 공장의 매매가는 평당 분양가 800만 원을 산정을 해서 매매가가 4억 8천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임대료 시세는 지금 현재 전용 면적당 6만 원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매달 임차를 했을 경우 나가는 임대료는 180만 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차를 했을 경우 매달 18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사지를 않고 지금 임차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금리에 따라서 월 나가는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으로 고정을 했고요. 금리가 6%에서 2.5%까지 스프레드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금리가 6%일 때 월 나가는 이자는 240만 원. 금리가 5%일 때 월 나가는 이자는 200만원, 4%대는 160만원. 이렇게 점점 금리가 낮아질수록 내는 대출 이자는 적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금리가 6%에서 2.5%까지 낮아졌을 때 이자, 그러니까 매달 내는 이자는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임차를 했잖아요. 매달 얼마를 내죠? 180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80만 원을 납부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180만 원하고 이자랑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자 4.5%일 경우 매달 나가는 이자랑 매달 납부하는 임차료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이 4.5%의 시점부터 보시면 4.5%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 이제 매달 임차를 내는 게 대출이자를 내는 것보다 가격이 낮아요. 요만큼이 이득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4.5%보다 높다면 당연히 임차료를 내는 게 이득이고요. 반대로 금리가 4.5%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대출이자를 내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득을 내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4.5%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나는 임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를 해서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게 더 낮은 가격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전용 면적당 6만 원을 가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4.5%가 대출금리 4.5%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출금리가 4.5%보다 낮아져야 매매시장이 이제 형성이 가능한 거고요. 더 많이 낮아지면 매매시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대출금리 4.5%가 변곡점이고 4.5%보다 낮아져야 당연히 매매시장이 살아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우리는 4.5%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금리가 아니라 임차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를 가정할게요. 전용 면적 30평 공장 매매가는 4.8억이에요. 이 가정은 똑같아요. 만약 지금 현재 금리가 대략 5%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잘 받으시는 분들이 한 5% 나오십니다. 그러면 4.8억에 5%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매달 200만 원을 우리가 대출금리로 납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매매를 했을 경우 2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전용 평수 30평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를 4만 원부터 7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스프레드에서 높여봤어요. 그럼 월차임은 4만 원일 때는 120만 원, 5만 원일 때는 150만 원, 6만 원일 때는 180만 원 이렇게 올라가죠. 정비례 관계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대출금리 기준으로 하면 매달 2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2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변곡점은 이쪽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전용 평당 6만 5천 원보다 높아져야 전용 평당 6만 5천 원보다 높아져야 내가 요렇게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게 임차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 기준으로 당연히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게 임차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낮은 시장, 이러면 매매 시장이 살아나는 거고요. 평균 임대료가 월차임 6만 5천 원보다 낮은 시장이라면, 이쪽 시장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월차임을 내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게 내가 대출이자를 내는 것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매매가 힘든 시장.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고정시켜 놓는다면 월 임대료를 평당 6만 5천 원보다 높게 받아야, 이거보다 높게 받아야 매매 시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매매 시장이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평균 임대료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여기서 지금 임대차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금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출금리 4.5%보다 이렇게 낮아져야 매매 시장이 살아나는 거고요. 임차료를 본다면 임차료가 6만 5천 원, 평당 6만 5천 원보다 높아져야 매매 시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매수자도 시장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매 시장이 가능한 시점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금리하고 임대료입니다. 근데 금리는 당분간 낮아질 거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임대료는 당분간 공급 과잉으로 변화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높아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해야겠죠. 금리와 임대료에 따라서 매매시장 활성화되는 시점은 대출금리는 4.5%보다 떨어져야 매매시장이 활성화되고요. 평당 임대료는 6만 5천 원보다 높아져야 매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는 매매시장이 어렵잖아요. 잘 안 되니까 임대차를 맞추면서 임차를 통해서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랑 관리비에 대한 잔압 부분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는 비로소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사장이 지식산업센터 언제부터 매수자가 나타나고 매매가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요거를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